식사량을 줄였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운동도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체중계 바늘은 요지부동이고 아침에 눈을 뜨는 건 천근만근 무겁기만 합니다. 병원에서는 대사증후군이라고 살을 빼라고만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몸속 엔진이 고장났을 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이자벨라 웬츠 박사의 하시모토 프로토콜은 바로 그 억울함에서 시작합니다. 비록 이 책은 갑상선 질환을 다루고 있지만 그 원리는 대사증후군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왜냐하면 대사가 멈춘 진짜 이유는 바로 몸속의 염증과 독소 때문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으로 당신의 멈춘 대사를 다시 깨울 열쇠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지 않고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페인트 칠을 한다면 어떨까요? 아무 소용 없겠죠. 지금 여러분의 몸이 그렇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몸이 염증이라는 불길에 휩싸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려고 신진대사를 강제로 셧다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이 찐다고 오해하고 있죠. 저자이자 이자벨라 웬츠 박사 또한 약사였지만 정작 본인의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만성 피로, 체중 증가, 탈모까지 겪었죠. 그녀는 약으로 증상만 덮는 것을 멈추고 몸이 왜 스스로를 공격하는지 근본 원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90일간의 프로토콜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가 찾은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간, 부신, 장을 순서대로 고치는 것입니다. 대사를 살리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간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가공식품, 환경호르몬, 스트레스라는 쓰레기가 매일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이죠. 필터가 막힌 정수기에서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없듯이 간이 지치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대신 독소를 지방세포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도 안 빠지는 살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2주만 간에게 휴가를 주세요. 거창한 단식이 아닙니다. 간을 힘들게 하는 가공식품, 설탕, 알코올을 끊고 간 해독을 돕는 녹색 잎채소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저자는 이 2주 동안 향수나 독한 세제 같은 화학물질도 줄이라고 조언합니다. 몸에 들어오는 독소의 총량을 줄여야 간이 밀린 청소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 프로토콜을 따른 환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2주 만에 붓기가 빠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브레인 포그가 사라진다고 말하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그것은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독소가 빠져나간 증거입니다.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적인 인슐린 저항성도 간이 살아나야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간이 좀 숨을 쉬게 되었다면 이제 부신을 볼 차례입니다. 부신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대응 센터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 대부분은 부신이 혹사당해 코르티솔 호르몬이 널뛰고 있습니다. 아침엔 일어나기 힘들고 밤엔 잠이 안 오는 패턴, 단 것이 미친 듯이 당기는 현상, 모두 부신이 보내는 비명소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전투 준비를 위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쓰지 못한 혈당은 고스란히 뱃살로 가죠. 부신을 고치려면 휴식을 처방해야 합니다. 저자는 카페인을 끊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도록 식사 간격을 조절하며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강조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대사질환자에게는 진리입니다. 저자는 긍정적인 감정도 부신 회복제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픈 사람이야 라는 생각 대신 나는 치유되고 있어 라는 마음가짐이 호르몬 균형을 맞춥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도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지친 부신에 독이 될 수 있으니 이 시기에는 몸을 부드럽게 달래주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장입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 점막이 약해져 구멍이 뚫리는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덜 소화된 음식물이 혈액으로 들어와 온몸에 염증 폭탄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대사증후군과 자가면역 질환의 불씨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장이 망가져 있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장을 고치려면 장을 공격하는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가장 흔한 범인은 글루텐, 유제품, 콩입니다. 이 책에서는 6주 동안 이 음식들을 철저히 배제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럼 뭐 먹고 사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6주는 평생 못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실험 기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이 만성 소화불량과 뱃살에서 탈출했습니다. 범인을 쫓아냈다면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죠. 사골국물, 발효채소, 유산균, 그리고 소화를 돕는 효소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장이 튼튼해지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뇌로 가는 신호가 맑아져 식탐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대사 시스템이 비로소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간, 부신, 장,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우리 몸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생존을 위해 꽉 움켜쥐고 있던 지방을 놓아주기 시작하죠. 운동을 해도 적게 먹어도 꿈쩍 않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치유 능력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개개인의 건강 상태, 특히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식단을 급격히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몸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몸에 맞는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90일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가공식품 딱 하나 줄이기, 10분 일찍 잠자리에 들기. 이 작은 자기사랑의 행위가 고장난 대사를 고치는 첫 단추가 됩니다. 대사증후군은 몸이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주세요. 몸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가장 친한 친구로 대우해 주세요. 몸은 반드시 당신의 노력에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살리는 소중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